말안장쌀 또는 고초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해볼게요. 해묘미 할 때 제가 잘 안 쓰다 보니까 못 외워요. 해묘미면 신에서부터 겁재, 천지, 연, 월, 망, 장, 반 해서 진이 반환이고요. 신자진은 겁재, 천지, 연, 월, 망, 장, 반 해서 축이 반환살이고요. 사유축 하면 겁재, 천지, 연, 월, 망, 장, 반 해서 술이네요. 그리고 인오술 하면 인오술이니까 여기네요. 겁재, 천지, 연월망, 장반에서 미네요. 진술충매에 붙죠. 진술충매에 붙는데 아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옛날에 이렇게 역술인들 욕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병신 육갑한다고. 장애인들이 주로 했었거든요. 이게 육갑 짓는 법을 이렇게 짓는 거거든요. 육갑 짓는다 하는 거거든요. 손가락으로. 띠로 보는 겁니다. 띠로 봅니다. 해묘미에서 진, 신자진에서 축, 그리고 사유축에서 술, 인호술에서 미,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금묘화실이라고 해서 사진에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설명하기가 참 그런데 보통 그 계도를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묘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묘 다음에 넘어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해묘미 하는데 이게 그 해에서 자로 넘어가고 묘에서 진으로 넘어가고 미에서 신으로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도라는 게 해묘미가 한 궤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한 궤도. 그리고 해묘미에서 벗어났으니까 계도가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도라는 것은 사이클을 얘기를 하잖아요. 해묘미라고 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났으니까 풍우에 말라 죽은 보리 이삭이나 벼 이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모장 죄송합니다. 코끼리 메모장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묘미에서 진, 신자진에서 축, 사유축에서 술, 인호술에서 미 그러는데 해묘미라고 하는 한 사이클에서 벗어난 거, 신자진이라고 하는 게 하나씩 꼭 벗어났잖아요. 해 다음에 자, 묘 다음에 진, 미 다음에 신 해서 한 사이클, 그 사이클 내에 있지 않고 그 사이클 다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궤도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궤도를 이탈해서 조숙했다가 풍우에 말라 죽은 보리 이삭, 벼 이삭에 비유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고 재생산될 수 없는 것으로 봐서 고초쌀 그래서요. 말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돈 그러잖아요. 돈. 그리고 이제 보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보석이나 돈을 반환살 작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보석이나 돈을 어디다가 둬야 돼요? 반환살 방향에. 우리 집에서 반환살 방향에. 우리 집 그러면 여러 사람 사니까 우리 집에서 반환살 작용하는데 보석 같은 거를 뒀을 때 나한테 해당되는 데 뒀는데 다른 사람 하는 해당 데에서는 뭐 겁살이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써버리겠죠. 그러니까 내 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방에서 반환살 자리에 장롱이나 금고가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잠잘 때 장롱 자리에 머리를 두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 반환살 자리에 이렇게 그 금고라든지 이런 걸 두면 좋습니다. 직장인은 승진을 하고 사업가는 장사가 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환살의 반대에 있는 게 천살 그래요. 천살은 신을 얘기를 하거든요. 조상신이 들어오는 자리에 그래서 천살 방향에 머리를 두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살에 머리를 두면 운이 들어오는 문을 닫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학생은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사업가는 사업이 막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롱 놓는 위치 반환살 그러면 장롱 장롱 맞나 이게? 그리고 금고 보석 두는 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방에서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내 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살이라고 하는 것을 방위로 써야 되는 것이지 내 팔자에 있을 때 쓰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신살은 대체적으로 그냥 그 내 팔자에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방향에 있을 때 써라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몇몇 신살 같은 경우에 뭐 도화살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백호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 팔자에서 쓰는 것들은 정해져 있고 대부분이 외부에서 차용을 할 때 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반환살이 있는 경우에 그 방향에 뭐 금고라든지 돈이 있는 장소 이런 것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반환살 그랬으면 그 내시, 고초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시를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고초라고 하는 것이 그 남자의 성기를 잘랐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시가 되는 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팔자에 있으면 다 내시가 되냐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팔자에서 쓰기는 어렵고 그 방향에다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띠 되겠죠. 그죠? 직원이나 부하를 반환살 띠 괜찮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반환살 띠와 동거를 하면 후유증이 없어요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내가 애지중지하는 보석이니까. 그죠? 그래서 반환살 활용법 금고나 귀중품 두는 위치, 사업 파트너, 아랫사랑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애인. 여기서 애인이란 배우자 말고 라고 얘기를 하죠. 반환살 하면 탈이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띠예요. 띠로 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운에서는 이제 그 대운 끝날 무렵에 반환살 대운이면 이게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경진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운이 끝나가는 위치에 와 있어요. 제가 10단위로 대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40부터 경진대운이 들어왔는데 경진대운이 반환살띠에 해당돼요. 근데 지금 제가 47이죠. 끝날 때가 됐죠. 그러니까 반환살 대운이 끝날 때쯤 되면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한다, 지체된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고초살이니까. 이제 대운이 끝날 무렵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가요 라고 했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에는 이렇게 했지만 운에서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세운에서 왔을 때, 대운에서 왔을 때 이렇게 작용한다? 안 맞죠. 그죠? 애인이 고초살이면 고자는 아니겠죠. 고자는 아니죠. 그냥 탈이 없는. 어떤 의미냐면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애인이 고초살 띠다 그러면 애가 안 생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탈이 안 나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리학적으로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고초살이니까 내시살이에요. 그죠? 내시살이라는 것은 자녀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탈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자 말고 애인으로, 이해되시죠? 애인으로 용띠, 저 같은 경우는 용띠, 해묘미는 용띠, 신자지는 소띠, 사유축은 개띠, 인호술은 양띠 이렇게 만났을 때 애가 안 생기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히 뭐 이렇게 피임을 안 해도 애가 안 생기니까 탈이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다른 걸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애인이 고초살이면 이라고 했을 때 요즘은 애 갖기 쉬워요. 뭐 시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내 자식이 어디로 갔을까요? 라고 했을 때 주로 반환살 방향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은 내가 애지중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자녀가 가출한 방향, 이것이 고초살 방향에 해당되는 반환살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돈 빌리려고 할 때 상대 성씨가 뭐
그 있잖아요. 수리로 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제 전문가만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반환살 일진에 가서 돈을 빌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돈 빌리려면 반환살 일진 또는 방향에 가면 돈 빌리기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집에서 없어진 물건, 도둑 맞은 또는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거 많이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하는데 반환살이 있으면 사업하면 망합니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원국에 반환살이 있으면 사업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사업하는 사람한테만 통용이 되겠죠. 이사할 때 남편이 반환살인데 부인은 천살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살 방향으로 누워서 잘 때 여자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자는 반환살 방향으로 누웠을 때 애인이 생겨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 활용법들이 있을 건데 이것 정도가 맞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반환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원국에 있어가지고 반환살이 원국에 있어가지고 사업하면 망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운에서 저 같은 경우 경진대운이라고 했잖아요. 경진대운 끝날 때쯤, 그러니까 진토가 반환인데 반환살이 끝날 때쯤 되면 안 좋은 방향으로 일이 틀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운에서 들어오는 거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반환살하고 기억해야 될 거, 금고나 귀중품들은 있지, 사업 파트너, 아랫사람의 띠, 그리고 애인. 이 애인이 왜 반환살이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거 배우자 말고라고 하는. 그리고 자녀가 가출한 방향, 돈 빌리려면 반환살 일진 또는 그 방향으로 가면 돈 빌리기 쉽다. 도둑 맞은 물건,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 방향이 반환살 방향이다. 이렇게 참고용으로 쓰는 거지. 제가 안 쓰는 이유가 있겠죠.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환살 이런 의미가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설명이 조금 붕 뜬 것 같은데요. 반환살이란 이런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답변이 됐죠?